안녕하세요. 원리 수능 확률 통계 문제 해설 확률 세션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보니까 순열 조합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문제들을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요. 앞으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해설을 계속해 갈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세수 A, B, C가 A보다 B-C가 크고 C보다 작거나 같을 그럴 확률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혹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죠. 3번 던지기 때문에 주사위를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3승이죠. 6의 3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자, B-2가 A보다 두 번째 나온 게 A보다 크다. 그러면 B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값은 4, 5, 6이 되겠죠. 그렇죠? 4, 5, 6. 4일 때 A는 당연히 1이죠. 1. 5일 때 1 나와도 괜찮죠? 6일 때도 1 나와도 되고 B-2 그러니까 이게 2, 3, 4가 되는 거야.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죠. A는 어떤 값을 가져도 되는가 생각하는 거야. 5일 때는 3 그러니까 2가 괜찮죠? B가 6이면 뭐 A 2 가능하죠. 그리고 B가 6일 때 A는 3 맞습니까? 예. A가 이럴 때 이제 그 A는 B 값에 따라서 111 괜찮고 22 가능하고 3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이에 따르는 또 C 값이 있겠죠? C 값. 자, B가 4면 C가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이어도 괜찮죠. 그렇죠? 또 3도 괜찮죠. 4 가능하고 5도 괜찮죠. 4도 가능하고 5 가능하죠. 6 가능하고 5, 6 이상은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6 이런 경우들을 B를 중심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양옆에 A도 있고 C도 있기 때문에 B 값이 어떤 값이 되어야 되는가 4 아니면 5 아니면 6 두 번째 주사위가 왜냐하면 그 6까지는 뭐 당연한 거고 이럴 때 B-2가 4일 때 2가 되고 A는 1이 되고 5일 때도 마찬가지 6일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5라고 하면 3, 2가 가능하고 또 6일 때는 뭐야 6일 때는 A가 3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에 따라서 B값에 따라서 A는 해결이 됐어. B값에 따라서 C값이 2, 3, 4, 3, 4, 5, 4, 5, 6, 5, 6, 6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 4일 때 5가지 경우가 있어. 4, 1, 2, 4, 1, 3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경우가 있어. 이 5가 될 경우, B가 5일 경우에는 2 곱하기 4가 조합이 가능해. 2 곱하기 4. 6일 때 B가 6이라면 이거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이 가능해.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이런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22입니다. 다 합하면 22개. 그래서 확률을 구하니까 확률은 6의 3승분의 22, 216분의
22, 108분의 11이네. 예. 그러니까 키는, 자, 이렇게 부등호가 붙어 있는 식을 만족해야 되므로 가운데 b-2에 대한 조건부터 생각해 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각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쪽 한번 계산하고 이쪽 한번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4, 5, 6에 따르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가위바위보 하는 문제예요. A, B, C 세 학생이 다음 단계에 따라서 최종 승자를 정한다. 첫 번째, 세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학생이 한 명뿐이면 그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되고 그 학생이 이기는 거고, 이긴 학생이 두 명 있으면 뭐 두 명 생기면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3단계로 가고, 또 이긴 학생이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세 학생이 동시에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는 1단계로 간다. 그게 단계 2. 단계 3은 2단계에서 이긴 2명 중 2명이면 이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된다. 그런 문제예요. 그럴 때 가위바위보를 2번 한 결과, 2번만 딱 했을 때, 2번 했을 때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 이 조건분에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네. 얼마인가? 각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은 3분의 1이다. 저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우선 문제가 요구하는 확률을 한번,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 보자. G라고 그러겠어요. 2번 한 결과 A가 승자, 이겼어. 승자일 경우가 주어진 거고, 그럴 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었을 때 H라고 그러죠. 두 번째 가위바위보 한 학생이 2명, 2명일 경우를 구해라. 그러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G가 주어졌을 때 H를 구하라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은 먼저 G에 대한 2번 한 결과 A가 승자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 확률이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번 해서 G에 대한 확률, G의 경우 어떤 게 있어요? 1. 첫 번째에서 모두 비기고 두 번째에서 A가 이긴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모두 비기는 경우는 뭐야? A, B, C가 같은 건 내는 경우. 네. 또 A, B, C가 모두 다른 것을 낼 경우. 그렇죠? 네. A, B, C가 같은 것을 낼 경우는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전부 다 가위를 내든지 바위를 내든지 볼을 내는 3가지가 있고, 모두 다른 것을 낸다. 그건 뭐야? 예? 서로 다 다른 것을 내는 거는 3팩토리얼. 예. 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3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낸 거 빼고 2가지고, C는 또 남은 1가지 내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예. 그래서 27분에 세 사람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 사람마다 전부 다 3개씩 낼 수 있으니까 3에 3승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경우는 1번 경우, 동그라미 1번 경우는 27분의 9,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A가 승리, 이기고, 두 번째 A가 승리할 경우. 자, 두 번째 이제 셋이 전부 비기고 두 번째에 A가 승리를 하는 경우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가 가위, 바위, 보를 내는데 B, C가 보를 둘 다 내야 돼. 가위를 내야 돼. 바위를 내면 A가 두 번째에서 승리하는 거야. 모두 비기고 두 번째 세 명이 또 했는데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러니까 27분의 셋은 9분의 1이야. 그럼 뭐예요? 이거 두 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27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여기까지 단계를 왔으면 나머지 단계는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남아서 두 사람이 첫 번째에서는 탈락하고 두 번째 두 사람만 붙을 경우 생각해 보죠. A, B가 이길 수가 있어. C가 탈락하는 거죠. 또 A는 들어가야죠. A, C가 승리할 수가 있어. 여기에 두 번째에서 이건 첫 번째고 그래서 두 번째에서 A가 이기는 A가 승리하는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 B가 두 사람이 승리를 한다는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게 요 경우 A와 B가 C를 누르는 경우야. 가위. 둘이 가위를 내고 이 사람이 C가 볼을 내는 경우 바위를 내고 이 사람은 C는 가위를 내는 경우 여기 이 사람은 바위를 내는 경우 이 세 가지죠. 그러면 A, B가 승리하는 거죠. 세 가지. A, C가 승리할 경우는 B 대신 C가 들어오면 되니까 똑같죠.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6가지야. 이게 27분의 6,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A가 이긴다. 똑같죠? A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1회전에서 A, B든 A, C가 왔다가 두 번째에서 A가 승리를 한다. 이런 경우.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 B 혹은 C.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누가 됐겠어? 상대방이 B가 되든 C가 되든 O와 C. A가 승리하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3분의 1이야. 그럼 두 개를 곱해야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거 9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은 27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었을 확률이야. 이 경우죠. 동그라미 2번. 그렇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7분의 1 더하기 27분의 2분의 27분의 2 해서 3분의 2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조건 확률은 이 전체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확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복잡하지만 좀 까다롭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게임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경우 첫 번째 그러니까 모두 비기고 두 번째 승리하는 경우 A, B가 승리하고
두 번째 A가 승리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어느 프로파일러라는 것은 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문하거나 범행을 저질렀는지 저질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프로파일러가 사람을 면담한 후 범인 여부를 판단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판단할 확률 0.99.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잘못 판단하는 거죠. 0.04. 물론 그 작아야 되겠죠. 이 프로파일러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20명과 저지르지 않은 사람 8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면담했을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은 얼마인가? 면담했을 때, 한 사람을 면담했을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이게 또 조금 색다른 조건 확률입니다. 색다른 조건 확률이요. 자,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죠. 예?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범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잘못해서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렇죠? 범행을 저질른 사람에 대해서 범인으로 판단할 경우가 있고, 그게 뭐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0.99라고 그랬어. 네.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0.04라고 그랬어. 그렇죠? 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우리 A라고 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A 뭐야? 컴플리먼트. 범인으로 판단할 경우를 B라고 하고,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는 B 컴플리먼트죠. 이거 일일이 그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B 컴플리먼트죠. 조건 확률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야. 제대로 되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은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예요. 나머지들은 착오를 빚은 거죠. 실수를 한 거죠. 이게 뭡니까?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표를 여러분들이 여하이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요, 이 주어져 있는 조건들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범인으로 판단할 경우, 범인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값들은 여기 주어졌어요. 0.99, 0.04로. 이 확률들은 주어지지 않았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범행을 저지른 사람 20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80명을 지금 뽑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총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면담했을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자, 여기서 A 인터섹션 B 또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를 찾으라는 문제야.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범인으로 판단할 거죠. 그렇죠? 범인으로 판단한. 뭐 사실은 B가 되는 거지. 인터섹션. 그래서 이거는
A가 주어졌을 때 B, A에 대한 확률. 요거는 A가 아닐 때 주어졌을 때 A 컴플리먼트. 이렇게 조건 확률로 교집합을 조건 확률로 표시할 수 있겠나. 이 표만 여러분들이 만약 작성을 했으면 충분히 이 식은 다음 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확률은 뭐예요? 0.99. L 확률 0.2. 이 확률은 0.04, 0.8. 그래서 계산하면 0.23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예, 조건 확률인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 이게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조금 아까 우리 방금 가위바위보 게임했던 그 경우와 또 다른 경우에 조건부 확률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 면담했을 때 판단할 확률,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도시 전체 차량의 80%가 자가용이고 20%는 영업용이다. 한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고 증언하였다. 자가용이 뺑소니하고 도망갔어요.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였다. 자, 자가용이 뺑소니를 쳤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죠. 0.9.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영업용이 뺑소니 쳤습니다 라고 했을 확률은 0.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하려는 거예요? 이 확률은 뺑소니를 쳤는데 그게 진짜 자가용일 이 확률을 구하라라는 문제야.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꾸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였다. 자가용이 바르게는 뭐야? 자가용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 예. 자가용이 뺑소니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0.9. 그러면 뭐 말을 바꾸면 영업용이 뺑소니 쳤습니다는 0.1이란 말이야. 이거 두 개 합해서 1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뺑소니를 쳤는데 자가용일 확률, 이 표만 구하면, 이 표가 아니죠, 이건. 이 식만 적어놓게 되면, 적어놓는다면 문제는 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가용일 확률은 80%니까 0.8, 영업용일 확률은 0.2. 그래서 전형적인 사후 확률, 원리 확률 통계에서 사후 확률을 한번 보시면 사후 확률이 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원인에 해당되는 확률, 그 예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남자일 확률,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 남자가 담배를 피울 확률, 그것도 조건 확률이에요. 남자 중에서 담배 피울 확률. 그런 문제를 아무튼 사후 확률이라고 명칭만 부른 거고요. 명칭을 부른 거고, 사후 확률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사후 확률의 문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확률을 알면 쉽습니다. 자, 구하는 확률은 뺑소니를 쳤는데 자가용일 확률이죠. 그러면 조건 확률 똑같아. 뺑소니 확률, 뺑소니 자가용.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분모에 해당되는 걸 풀어내는 게 이제 숙제입니다. 뺑소니라는 거는
자가용일 수도 있고 영업용일 수도 있는데 자가용이 뺑소니 쳤다. 자가용일 확률. 영업용이 뺑소니 쳤다. 영업용일 확률. 분의 이 부분이죠. 예, 자가용이 뺑소니를 쳤고 자가용일 확률. 이건 이제 조건 확률. 이 부분이 여기 그냥 도착한 거고, 예, 이 뺑소니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가용이 뺑소니 쳤다 0.9, 자가용일 확률 0.8, 영업용이 뺑소니 쳤다 0.1, 0.2, 0.9, 0.8 이겁니다. 0.72, 0.74 2로 나누면 37분의 36이네. 예? 서로 쏘고 두 개 더하면 73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조건부 확률은 꼭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후 확률이 아닌가, 사후 확률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접근하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건 확률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확률 중에 조건 확률이 많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자가 담배 필 확률, 남자가 담배 필 확률, 이게 전부 다 조건 확률이야. 남자가 주어졌을 때, 여자가 주어졌을 때의 어떤 일에 대한 확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조건 확률인데, 그런 것이 아닌 좀 특이한, 어색한, 특별한 그런 조건 확률이다 하면 사후 확률이라는 걸로 이 문제와 유사한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5번 해볼까요?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여 2단계까지 치료가 성공한 사람을 완치된 것으로 판단한다. 1단계 치료 결과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며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에 성공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 3분의 2이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2명일 확률. 이건 사실은 상당히 쉬운 문제죠. 1단계. 치료될 확률이 2분의 1. 2단계. 치료될 확률이 3분의 2. 그럼 완치될 확률은 뭡니까? 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예. 그럼 4명 중에 완치될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 4명 중에 2명. 3분의 1을 2명. 완치 안 된 사람 3분의 2, 2명. 그렇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2 제곱 나누기 3의 4승. 그래서 8, 3의 3승. 27분의 8이래. 네. 이건 어렵지 않은, 조금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제 순열 조합을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에 대한 간단한 연습 문제 이런 거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주로 지금 당장은 4점짜리 문제 중심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생했습니다.